개인과 법인을 통해서 다주택을 소유 중이시래요. 법인 물건은 되도록 매도하려고 하는데 법인 물건 중에 30년 도래한 인천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공실 상태로 내놓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매수세가 없으시다고 올 4월에 잠깐 수요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요.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깡통 전세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뽑아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깡통 전세는 결국 플러스 P이고 입지적 가치만 있다면 좋은 게 아니냐고 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시대요. 깡통 전세, 역전세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P 투자가 된다라는 게 맞아요. 그치만 입지적 가치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입지적 가치는 좋은데 앞으로 향후 공급 물량이 되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역전세를 또 여러 번 맞을 수가 있겠죠. 입지적인 가치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공급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매매가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아무리 플러스 P 투자를 내가 세팅할 때 맞출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입지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물건은 투자하면 안 되죠. 역전세 한 2번 맞아보세요. 멘탈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막상 공급 물량이 해소되고 전세가가 먼저 올라오고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 내가 헐값에 넘길 수가 있어요. 이미 멘탈이 너무 너덜너덜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산 사람들이 진정한 수익을 보게 되거든요. 입지도 좋죠. 전세가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서 풀피 맞출 수 있죠. 그리고 매매가는 떨어져 있어서 정말 좋은 시세로 받을 수 있죠. 요 세 박자가 맞춰졌을 때 풀피가 됐을 때 수익이 잘 나는 거지 입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풀피가 맞춰지는 투자 환경일지라도 수익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향후 지금 흐름상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매매가가 아직 안 올라간 상황일 때 풀피가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향후 매매가가 더 떨어지고 전세가도 다시 더 떨어져서 역전세를 맞거나 매매가가 흔들릴 시장 환경이라거나 투자 환경이라고 하면 얘는 풀피로 세팅이 되긴 하지만 수익이 나는 풀피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좋아지는 시장 흐름을 보일 게 예상되는 지역에 풀피를 세팅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피 세팅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매매가를 낮게 사고 전세를 높게 맞춰서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세팅만 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상황을 맞추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스킬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고 역전세를 맞을 수가 있어요. 풀피로 했지만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내 돈이 나중에는 역전세로 인해서 돈을 토해내고 내 돈을 다시 묶이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입지뿐만이 아니라 공급 물량 그리고 시장의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그 지역의 흐름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OP 투룸 분양권을 매수하신대요. 3개월 전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길게 가져가려고 개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데 OP를 만약에 오래 가져가려고 하면 개인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왜냐면 이제 종부세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깎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피투룸 분양권이라고 하셨는데 분양권을 사시면 보통 시세 차익 프리미엄 사고팔고 하려고 사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렇게 하면 법인으로 하셔야 되고 근데 또 오래 가져가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개인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분양권으로 받았지만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수익형을 원해서 이걸 사신 거죠. 분양받아서 전월세 놓아서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시세 차익을 빠르게 프리미엄으로 할 거면 길게 가져가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수익형으로 샀다. 그러고 오래 가져갈 거다. 그러면 개인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과 법인을 통해서 다주택을 소유 중이시래요. 법인 물건은 되도록 매도하려고 하는데, 법인 물건 중에 30년 도래한 인천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공실 상태로 내놓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매수세가 없으시다고, 올 4월에 잠깐 수요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요. 가격을 더 낮춰서 매도하는 게 맞겠죠? 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이 구축 아파트가 실수요자가 도는 단지인지 도는 지역인지를 먼저 좀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실수요자가 도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투자자 수요만 있는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려고 했을 때 투자자 수요만 있는지 실거주 수요도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는 실거주 수요가 돌 수 있는 단지라고 한다면 9월, 10월, 11월에 시즌을 놓치지 말고 그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맘 먹으시고 그때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투자자 수요만 돈다 그러면 투자자 수요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실이겠죠. 공실로 해서 전세를 새로 맞출 수 있게 해서 갭을 적게 맞출 수 있게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전세 맞추는 게 어려워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자 수요한테 팔 거다 그러면 전세를 새로 맞춰서 갭을 최소한 좁게 해놓고 내가 투자자한테 뭐 2,000대기, 3,000대기로 해서 3,000에 가져가, 뭐 2,000에 가져가, 1,000에 가져가 라는 식으로 투자자 수요한테 파는 게 유리한 건지 이제 현장 임장을 가셔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저도 올해 하반기 매도하려고 하는 물건 중에 요새 전세 맞추기 너무 어려워서 투자자들이 몸을 사려서 투자자 수요한테 팔려고 하면 전세를 맞춰놔야 돼 해서 저는 사실 최근에 전세를 맞춰서 몇천 대기로 해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번 보시고 가격을 지금부터 미리 너무 급하게 만약에 공실로 냈던 게 너무 자금 운영상 어렵다,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11월까지 가격 움직임을 보시고 그때 매수세 붙었을 때 너무 끌려가지는 마시고 또 너무 대놓고 무조건 팔아야 돼라고 하면 막 가격이 한정없이 깎일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그 약간 밀당을 하는 듯 하면서 끌려가면서 딱 그 성사를 할 수 있을 게 그 줄타기 있잖아요.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줄타기를 잘 하셔가지고 오는 매수세를 놓치지 말고 올해 하반기 이사철에 한번 잘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임장을 가보시고 이 지역이나 이 단지 자체가 실거주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자 수요만 있는지 현장 임장을 가보시고 그 수요자에 맞춰서 매력적인 조건으로 맞춰서 물건을 팔아야지 준비를 해놓고 90, 11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번 매도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채 보유 중인데 하급진 동두천 아파트를 아이고 동두천 공실 상태로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 또 매도 계획이시라고.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 채 보유 중이신데 하급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좀 매도에 마음이 좀 조급하실 수도 있겠어요. 동두천은 풍선 효과를 누렸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풍선 효과가 빠지고 나서 수요가 많이 줄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적당히 수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고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가격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려고 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나온 가격보다 조금 더 낮춰서 그냥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노후반에서 그 흐름 말씀드리잖아요. A, B, C, D 구간. 초기 상승기, 후기의 상승기, 초기 하락기, 후기 하락기 이렇게 해서 A, B, C, D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 그 C 구간, 초기 하락기가 되는 시기에는 투자 전략은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발을 빼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계속 조정될 것 같은 지역이고 단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온 가격에서 올해 하반기 가격을 보시고 그 가격에서 가장 매력적인 물건으로 1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든 조건이든 맞춰서 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 채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 채가 그 곱하기 개수만큼 불안감과 그 리스크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던가 자금 운용상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매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발이 묶여서 2년이고 4년이고 이제 임대를 돌려서 버티기를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사실 동두천은 호재를 보고 들어가고 풍선 효과 때문에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 호재가 발현되기도 너무 멀고 또다시 풍선 효과를 지금 기대하기는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두천을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가격이 좀 빠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는 좀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내가 수익을 좀 덜 보는 선에서 그 가격을 맞춰서 그냥 빨리 털고 분산 투자하시고 리스크를 해지시킨다는 면에서 현금을 회수해서 더 좋은 지역으로 재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버티기에서 좀 나아질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오래 발이 묶이거나 지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물건이 이제 한두 개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또 여러 채라고 한다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빨리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이제 매수세가 딱 붙었을 때 빨리 터는 전략을 세밀하게 세우거나 아니면 적당히 해보고 안 되면 버티기를 들어가겠다. 요 둘 중에 방향성을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